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광물 자원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산지가 뭐 한 8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0%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지에서 자원이 굉장히 많다. 네. 자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광물 생산 쪽으로 해서 뭐 대대적인 확대를 하겠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시정연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탄광이라던가 뭐 광산 쪽으로 해서 이쪽에 기계화를 하겠다라고 했죠. 뭐 물류나 뭐 이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계화를 하겠다. 그래서 광물 생산, 이 광물 생산에 대대적인 확대를 할 것이다. 크게 확대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뭐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자원 광물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국산 이 광물들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광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알아는 봐야겠죠.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도 돈을 벌어야 된다. 언제 경제를 개방했다고 외부 자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그쵸? 당연히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돈벌이가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관광산업이잖아요.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와 이제 뭐 북한을 구경 갈 수 있대.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도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겠죠. 관광산업 기본이죠. 그리고 산지가 저렇게 많아. 자원 개발을 해야겠죠. 광물자원 개발.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은 자꾸 수력, 원자력, 수력 뭐 이런 쪽이랑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이 김정은이 태양광 쪽을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기술력도 좋으니까 자꾸 이런 걸 원해요. 뭐 친환경 대통령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김정은이 자꾸 컨택을 하고 수를 쓰려고 하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해준다고 우리나라에 도움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태양광 뭐 넓히네 어쩌네 그 원전 중단시키고 태양광으로 저변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죠? 그래서 태양광 쪽이 많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태양광 살아나지 않았고 중국 부품을 썼다. 중국 부품이 당연히 저렴하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2년 전후 태양광은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비싸게 설치하지만 꾸준히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제품은 부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후에 고장이 난다. 중개업자들 사라졌다. 문제가 많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중국만 먹여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중국 먹여 살리고 북한도 저런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중국 기업 살리자고 태양광을 북한에다 저렇게 많이 설치를 해줄 이유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조금은 해줄 수 있겠지. 인심 쓰듯이.
근데 그 부분을 뭐 대규모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처럼 화력 발전 가야 된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화력 발전 가야 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뭐 북한이 돈을 벌고 하면은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근데 처음에는 화력 발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 쪽으로 자원 개발로 돈을 벌고 본인들도 사용을 하고, 워낙 싸잖아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니까 돈을 벌고 사용하고 아주 좋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 쪽으로는 당연히 현대그룹이 먼저 꼽히겠죠. 상사기업 중에 뭐 LG 상사도 있고, 뭐 그 뭐야,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대우로 바뀌었죠. 포스코대우도 있고 다 있는데 현대가 그래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우선이겠죠. 북한 광물자원에 뭐 공동으로 나선다 하면 뭐 다 현대상사. 과거에도 뭐 부각을 받았었죠. 최근에 밀렸다. 요날이 다 똑같죠. 이거는 북한 남북경협 쪽 관련주 쪽은 다 똑같죠. 요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있던 날 2차 북미 정상회담 있고 밥 안 먹고 헤어진 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 관련주 제가 요 앞에 해드렸거든요. 리뷰를.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은 순서대로 보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보고 오시면은 다 21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얘는 21선 이탈했어. 심지어 거리량도 붙여서. 안 사고 싶은데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안 사고 싶은데요. 제가 지인 중에도 작년에 본인이 남북경협주 두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현대상사는 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인분께. 저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싫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린 제 취향이 아닌 거죠.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포스코 아까 포스코 대우 얘기했는데 포스코 대우 말고 포스코 엠텍 쪽을 차라리 더 좋아합니다.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쪽으로 유명한데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뭐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분석상으로는 그렇대요. 마그네슘이 가장 많다 전 세계에서. 그럼 당연히 마그네슘 관련 쪽으로 기술력이 좋은 포스코 엠텍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기분은 좀 나쁜데 얘는 현대상사만큼 거래량이 크게 붙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 이슈가 부각이 돼서 조금 확대해 볼게요. 부각이 돼서 내일 월요일날 이렇게 갭상승으로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해서 한 7,500원 이상 된다고 칠게요. 7,500원 위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대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트랩이 되는 겁니다. 거짓 속임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탈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탈시키고 회복을 하면서 강력한 매수가 나온다. 그럼 이거 고의로 이탈시킨 거고 매도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날 매수라고 금요일날 매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손절 잡고 계시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7,150원. 좀 싸게 최근에 매매하신 분은 저렴하게 매매를 시작했으니까 7,150원 요 구간에 손절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밑에 여유 있었는데 다행히 빠르게 회복해서 다행이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요것도 한번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마그네슘은 포스코 엠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포스코 엠텍하고 같이 자주 매매하는 쪽이 뭐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재미도 있고 그리고 주가 복원력도 좋아요. 얘는 앞에 두 종목하고 다르죠. 21선이 있고 기존에 한번 저항고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에 실패하고 눌려있다. 그래서 21선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얘가 21선을 안 기다리고 여기 한 2,700원 부근 여기 금요일날 지지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서 여기 3,000원대를 돌파한다. 3,000원 초반을 돌파한다. 그럼 얘는 바로 여기까지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놈이에요. 전고점 부근까지. 적어도 요 구간까지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놈이다. 다른 놈들보다 주가 레벨 자체가 월등하게 높죠. 좋죠.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은 이놈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보다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테마니까. 요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티플렉스를 우선순위로 요 정도로 보시고, 해인 같은 경우도 뭐 개성공단의 뭐 건설기계 부품 서비스 이쪽을 뭐 공급하고 발전기 임대업도 뭐 진행하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해인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 두 종목보단 나아요. 이탈하지 않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총이 조금 약하긴 해요. 734억. 그래서 뭐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타이밍 좋을 때 한 번씩 이제 따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엠텍, 티플렉스, 해인 같은 쪽을 뭐 주로 건드리는 편이고,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투자 아니에요. 트레이딩, 매매, 투기입니다. 자, 수산중공업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외에도 뭐 꼽히는 종목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뭐 유압 브레이커 크레인, 뭐 유압 드릴, 특수목적 장비 쪽으로 이제 뭐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이제 정치 테마로도 한 번씩 엮여가지고 그건 별론데, 모든 분야에서 자꾸 테마로 많이 엮여요. 이 종목은 테마로 많이 엮인다. 세력들이 뭔가를, 이 종목을 관리하는, 드리블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장난질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도 그래도 1,6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1,600원만 유지해주면은 위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겠죠. 일단 61선 도전은 하겠지. 1,800원까지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돌파한 다음에 보자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여기 1,600원 유지가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광, 광산 뭐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식량이나 소비품 문제 쪽까지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이따 보시겠지만, 낮에 보시겠지만, 지금 올리면은 민폐죠. 알람이 가면. 제가 지금 이 영상들을, 북한 관련 영상들을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찍고 있습니다. 중간에 샤워도 한번 하고 해서 이제 막 해가 좀 있으면 뜨겠죠. 6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더 찍을게요. 식량까지만 하나 더 찍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올린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은, 혹은 보고 계실 때 아마 업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리즈로, 오늘은 시리즈로 해서 같이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있는데, 목도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지금 이상하게 목 콧물도 좀 나고, 목이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밤이라서 너무 잠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르게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